마감했습니다. 마감하고 그냥 좀 테스트용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마이크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냥 기존 마이크 꼽아놨고, 제가 보니까 왜 배송이 안 됐지 하고 보니까 바보같이 내일까지 빨간 날이었던 거를 전 잊었던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한 목요일쯤 올 것 같아요. 목요일 오든지 금요일 오든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수신기를 찾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이걸로 버틸 수는 있고, 뭐 이렇게 일단은 또 임시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아마 잃어버리지 않았으면은 한동안 계속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오늘은 뭐가 좀 변경이 됐냐면, 노이즈 캔슬링을 아예 이제 0으로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도 없고 최대한 잡소리 안 날 수 있도록 좀 촬영 환경을 조금 개선해 보면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연습용 촬영이고 또 일상용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눕는 소리 이런 것도 좀 조심히 한번 놓아보고 뭐 그렇게 할 거거든요.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또 뭐라 합니까? 그런 게 아무튼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그냥 보기 좋은 영상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오늘 뭘 하고 있었냐? 일단 뭐 일상 영상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다가 오늘 손님들 좀 제법 오셨습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버이날 이렇게 겹쳤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빨간 날에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 뭐 오늘 초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손님분들이 좀 와주셨습니다. 이게 먼데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막 방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었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아시는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밥 먹고 잠깐 쉬러 갔을 때 이땡향 님이 아무튼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께 얼굴을 못 뵈갖고 좀 아무튼 좀 인사를 그래도 이제 그래도 얼굴 봤으면 하는데 못 뵀네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아쉬운 마음 일단 한번 전해보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지금 1cm 박는 겁니다. 요거 그래갖고 아무튼 가족분들끼리 소비를 하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금액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자식이든 간에 뭐 부모님이든 간에 챙겨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오늘은 장사가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운수 좋은 날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갖고 오늘 저는 작업이 오늘도 뭐 미싱 작업 좀 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저는 이제 나름 계획을 해서 왔는데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오늘 레몬청을 좀 누나랑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홀을 혼자 보면서 저는 간간히 이걸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홀이 갑자기 이제 뭐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바빴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이제 오늘 휴무시니까 점심 때도 안 바쁠 것이다. 뭐 그런 추측을 저희끼리는 했었죠. 저뿐만이 아니고. 근데 저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오늘 뭐 석가탄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날이고, 물론 이제 황금 연휴라 가지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가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안 놀러 가시는 분들은 그 동네 카페 내 아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원아 한번 가자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갈 수 있죠. 자녀분들은 이제 부모님 고향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도 먹었으니까 내 아는데 엄마 가는 카페 소개시켜 줄게, 그런 느낌으로 오늘 다들 좀 이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 보신 분들도 많고. 자, 여러분들 말한 사이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가방도 완성이 되었고요. 끈은 뭐 내일 뭐 천천히 끼우죠. 뭐 아니면 제가 그냥 끈도 끼우면서 할까요? 딱히 뭐 강의보다는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미싱 공방 일상 같은 느낌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그저께 샀다는
아니다. 그저께 이야기 안 했다. 그쵸? 어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낮에는 분명히 땀이 납니다. 그쵸? 특히 저는 불판 앞에서 일을 하고 여름에는 진짜 덥거든요. 말을 못 해요. 그래갖고 출근할 때는 셔츠를 입고 하는데 한 저녁 먹을 때쯤 진짜 땀 흥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빙할 때 손님분 옆에 가시면 손님분들이 좀 불쾌하실 수 있겠죠. 땀 냄새가 나니까. 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게 하려고 좀 신경을 쓰는데 아무튼 이제 분명히 이제 장사하시면 이제 냄새 민감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빙용 뭔가 저희가 로봇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거진 직접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애슐리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집기 수거하고 뭐 그 정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뭔가 뷔페 같으면 그래 쓸 것 같아요. 그런 서빙 로봇 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서빙 로봇 쓰기에는 이제 단차도 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저도 뭐 굳이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발로 뛰어다닐 때가 많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다는 거 잡담을 계속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뭐 강의 영상보다는 간만에 그냥 저도 쉬어가는 코너 느낌으로. 왜 이게 밀린 일을 해야 저도 이게 매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컵받침 같은 것도 오늘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원래는 제가 셔츠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셔츠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셔츠도 사실 소모품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막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는 티셔츠를 입기로 했습니다. 티를 입고 근데 좀 그냥 단정하게요. 지금처럼 그냥 어제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제 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레몬 같은 거 이제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보면서 이 반팔티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뭐 한 16,000원, 한 17,000원, 18,000원 이렇게 있대요. 그래갖고 색깔별로 다 샀어요. 그냥 제가 다 사가지고 너무 또 한 브랜드만 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게스 거도 사고 아웃도어 거도 사고 네파 거도 사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냥 뭐 비싼 거 안 사는 거 아시죠? 여기 있나? 네파 예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래갖고 등에 이런 좀 뭐 귀여운 그림 한 개 있고 어차피 여기 뭐 그냥 유니폼보다는 동네 장사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좀 단정하게만 있는 그런 느낌. 현재는요. 나중에 앞치마 정도는 뭐 유니폼 정도는 나중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생각은 좀 더 해보고요. 그래갖고 좀 끈 끼우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첫 번째가 저 어제 뭐 가게 유니폼입니다. 그렇죠? 유니폼이 밤마다는 이렇게 그냥 셔츠 이렇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몇 년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좀 쫀쫀한 티셔츠 있죠. 잘 안 늘어나고 그런 거 위주로 샀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사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왔다가 밤에 또 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도 사장이 옷을 갈아입었네, 씻었는갑다 느낌도 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청결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또 그런 거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걸 이제 원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갖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나은 것 같아서 딱 그 정도만 하고요. 셔츠를 2벌 입기에는 되게 이제 가성비는 안 좋은 것 같고, 한 벌만 입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샤워하고 나서 그 셔츠 그대로 또 사실은 이제 입었던 적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제 냄새에 맡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조금의 경제성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박시한 티셔츠로 입게 됐다. 그래갖고 밤에 이제 티셔츠 입고 나올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좀 안 그래도 좀 순하게 생겼는데 제가 순하게 생겼나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순하게 생겼는데 더 순해지겠죠 사람이. 이러면 이제 엄청 이제 좀 만만해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니면 완전 진짜 애들이 많이 만만하게 봅니다. 너무 착하게 생겨갖고 이 그 나쁜 학생들이 시비 잘 걸게 생겼죠. 실제로도 저는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좀 시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한 번이 막 주먹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주먹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막 남자애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유도 없이 니 재수 없다 이러면서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 있죠. 그래갖고 보면 어때요? 맞아보면 아프거든요. 아파갖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제가 맞으면 아프니까 제가 남을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맞으면 아픈데 얘도 맞으면 아프겠지 이러면서 그냥 뭐 내가 한 맞아주지 이래갖고 사실 어릴 때 맞으면서 다녔는데 근데 제가 남을 때리긴 싫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약간 좀 근데 이제 좀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완전히 이제 막 맞고 다녔다 그게 아니고 도가 지나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뭔가 예를 들면 남자들이니까 좀 폭력성 이런 걸 해갖고 이성 앞에서 인기 끌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괜히 힘 가시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갖고 어릴 때 이제 큰어머니가 오락실을 하셨어요. 오락실.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제 100원 놓고 하는 오락실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오락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갖고 남자들 이제 막 PC방 가듯이 저도 뭐 오락실 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엄청 싸움 잘하는데 이제 저를 뭐 공격하고 진짜 연도 없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좀 보니까 그러니까 오락을 하려면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오락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임이든 간에 타고난 겁니다. 이 친구가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게임으로 쉽게 친해졌거든요. 와 너 그런 것도 해? 이러면서 막 알려줄 수 있냐 이러면서 공감대가 같으니까 빨리 친해지겠죠. 이게 별로 안 친하였는데 이제 오락실에서 만나고 나서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큰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용돈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왔으니까 놀러 왔으니까 아무튼 뭐 오락비 정도는 조금 주셔요. 그러면 이제 오락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 관계인 걸 아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할래? 이러면서 제가 돈을 막 넣어줍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이게 어린 나이에 돈도 없는데 맞죠? 그래갖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나서는 걔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오락시켜줄 테니까 좀 혹시 걔네들 좀 건드리면 지켜줄 수 있겠냐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뭐 그거 뭐 싫어하고 이러면서 내가 다 혼내줄게 막 이러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는 좀 뭐 사람 때리고 그런데 전혀 죄책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은 저기 뭔데 내 돌려줘야지. 야 니도 와봐라. 니도 한 대 맞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걔는 그런 케이스였고 저는 한 대 맞으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건드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뭐 그 친구랑은 이제 그 학년 때 그때가 초3이었던 것 같아요. 초3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사람 마음이 좀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람 마음이 보였다니까 좀 그런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때리는 친구들이든지 이제 그런 게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를 체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와요. 그러면 대충 거기에 모면할 수 있는 뭔가 멘트들이 순간순간 분명히 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냥 그 나이에는 머리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후로는 그냥 뭐 제가 이제 뭐 뭐라 해야 되나 말이 어렵네요. 그냥 맞을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딱히 뭐 옛날에는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보여서 막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설명하라면 왜 그런지 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을 안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 도움을 딱히 안 받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째 보면 큰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고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 때도 이제 한창 이제 오락실을 좋아했어요. 막 그러니까 막 PC방 이런 거 유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런 걸로 저같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막 어중간해 한 애들이죠. 저같이 이제 5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 막 6등급 이런 애들은 막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를 막 끝까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도중도중 막 놀러 갑니다. 그러면 부산대 저희 때는 핫플레이스였거든요. 핫플레이스. 그래갖고 부대 가자 이러면 끝납니다. 그럼 다들 부대 가고 싶어 하고 한 10명, 20명씩만 몰려서 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건 좋은데 맨날 붙어 다니는 3명이 있었어요. 그래 갔는데 오락실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요 자기를 좀 재수없게 내가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냐 이러면서 그 사람도 뭔가 좀 감정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좀 그러니까 뭐 결핍이라든지 뭐 자존감이 낮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셨겠죠. 물론 이제 우리도 막 눈 갑자기 막 치켜뜨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제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오락실 옆에 뭐 옆에 골목이 한 개 있어요. 골목이 있는데 그래갖고 막 니 왜 내 그렇게 쳐다보냐.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형으로 보였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저의 주먹이 탁 날아왔어요. 예. 완전 부산 완전 상남자의 것이죠. 그래갖고 대화를 다 주먹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반응도 못하고 그때 탁 맞았거든요. 10살이나 많은 형이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약속했는데. 그래갖고 근데 전 한 대 맞고 기절했어요. 그때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제 친구는 완전 이제 죽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제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맞고 이게 참 이제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딱히 화는 안 났어요. 그냥 이제 어째 보면 그것도 추억입니다. 그냥 이 눈을 이래 뜨니까 이래 뜨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해의 소지는 우리가 참 만들면 안 되겠다. 그냥 참 이런 거 보면 제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현상 파악부터 하고 항상 좀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다 칩시다. 안전사고를 당했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피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내중에 이제 제가 맞고 다녀갖고 막 좀 불쌍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은 뭐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거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또 한 번 겪으니까 이제 제가 학교를 동서대를 갔거든요. 동서대 하면은 역시 또 좀 저희 때만 해도 좀 실업계 친구들이 온다. 인문계 애들이 동서대를 가면은 좀 하향지원한 그런 느낌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본어 완전 몰빵을 해가지고 동의대는 가기 싫었거든요. 동의대는 가려고 하니까 1어 1문학 갑니다. 저는 문학은 딱히 하기 싫었어요. 그냥 좀
좀 실용적이고 일본 사회라든지 그냥 전체적인 걸 다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려니까 그냥 동서대가 이제 그걸 다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번역 있죠. 번역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엄청난 겁니다. 그냥 책도 몇 개 낸 것도 있고. 저는 번역 연구에 한 개 보고 들어갔거든요. 잠시만요. 쿠팡이 왔어요. 비가 오는데 쿠팡 기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다음에도 이제 아까 동서대 이야기하다 말았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1도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어학과 들어가는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자리에는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뒤에 한 나머지 한 90명은 공부를 안 합니다. 엄청 시끄럽겠죠. 근데 이미 학교 분위기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는 볼 수도 없고 그나마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회에 들어가면 이제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자격증 있으신 분들, 선후배님들밖에 없으시니까 진짜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 거기는 가니까 이제 완전 딱 면학 분위기죠. 아무튼 이제 거기도 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이제 남자들 좀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태껏 배워왔다 그쵸? 그런 거 최대한 심기 안 거스리게 그냥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면 사실 끝이죠. 근데 엮일 때가 있습니다. 뭐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조가 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면은 당연히 엮입니다. 그냥 뭐. 근데 이제 그들도 좀 사회화가 돼서 그런지 이제 막 주먹 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괜히 그냥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그냥 말을 맞춰줍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냥 운전할 때 저희가 예민하잖아요. 신경이 많이 써야 되니까 신경이 예민하니까 이제 사소한 거에도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운전할 때. 근데 우리가 살려면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항상 좀 사고 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좀 보면은 나는 잘못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거 저도 정말로 공감해요. 정말로 공감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사람은 이성적으로 못 해요. 맞죠? 그래서 그냥 방어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돈이랑 시간이 더 중요하죠. 저의 돈과 시간이. 아무튼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좀 뭐 타협하고 뭐 그러면 넘어갈 것 같다 대충. 그러면 그냥 뭐 넘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예 맞지요 하고 그냥 다행히도 뭐 그렇게 해서 잘 하고 막 그러니까 적당히 좀 잘 어울리니까 삥 뜯기고 막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없죠. 뭐 그런 건 없고. 아이고. 뭐 아무튼 좀 그럴 때는 아무튼 좀 결론입니다. 아예 그냥 폭력은 폭력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잘 맞춰서 처세를 하든지 둘 중 한 개입니다. 맞죠? 사실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냉정한 소리입니다만 그런 데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뭐 저희 때는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새는 뭐 어째 될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있어서 잠깐 잡고 갈까 했는데 도망갔어. 아무튼 그 뭐 사회에서도 막 그런 거 뭐 안중하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생존 점수가 올라갑니다. 잘 살아남게 돼요. 어찌 보면 그 귀인들이죠, 저의. 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귀인들입니다. 한번 이야기하다가 여기 왔죠. 순둥이처럼 보이길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순둥이처럼 많이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티코스터를 토요일에
그 직원분께서 작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당연히 와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와, 너무 잘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나름 자기도 열심히 한번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서로 좋았다, 그쵸? 그래갖고 이제 요 작업을 원래 토요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다, 그쵸?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강의 영상은 나중에 새 마이크가 오면은 그때 또 열심히 또 촬영을 해보고요. 오늘은 진짜 그냥 밀린 일, 재고 빠진 거 좀 채워놓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무튼 진열대도 뭐 한 칸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가방 올려놓는 진열대가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부족해서 좀 못 팔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진열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갑 같은 거야 지금 구색이 지금 거의 뭐 2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큰 가방은 많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유도리를 좀 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설치를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진열대만 한 개 놓을지 또 나무로 컨셉을 잡아서 또 올릴지. 자주 보는 소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고급 소재를 조금, 그러니까 막 다이소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가격대 있는 거, 그래도 조금 몇만 원짜리 그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할지 그거를 지금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밤에 조명을 제가 아직 조명을 설치하고 싶은데 조명도 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제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다음에 좀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리사이클 원단으로 뭐 가방 같은 거 보통 좀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통 좀 오코텍스 인증받고 그런 원단들도 좀 보여가지고 또 금액이 일단 저렴하고, 근데 가방이 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단이 얇아서 가방 안에 내용물 같은 게 좀 비치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책 같은 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판매가 될지 그것도 좀 모르겠고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그냥 이제 라벨 작업만 살짝 해서 이제 판매를 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이거 그대로 쓰려고 했거든요. 요거. 근데 이게 보면 핸드메이드 바이 99 DDR이잖아요. DRR. 99 드르륵이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달면은 좀 웃기죠, 그쵸?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이제 한 1도 인쇄 정도를 할까 합니다. 1도 인쇄를 하면은 한 장당 한 24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가방 단가가 한 12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몇천 장 정도 했을 때. 근데 뭐 그 정도로 안 하면 한 1,500원 정도 개당. 네, 그 정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래갖고 컬러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카키색 아니면 그냥 뭐 좀 베이지 색깔, 흰색은 좀 너무 쨍해서 못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요런 거 좀 청색 계열, 청색도 괜찮고, 그다음 개인적으로는 좀 내추럴 색깔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원단 그대로 색깔 있죠. 그냥 모카 색깔. 제가 항상 안감으로 주로 쓰는 그 컬러들 있죠.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검정색은 안 할 것 같아요. 검정색은 물이 빠집니다. 세탁을 하면. 제가 이제 쭉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왜 검정색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물 빠짐이 있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 이 원단은.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로 아무튼 이걸 하려면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보면은 이 꽃도 한 개 넣으려면은 그게 뭐 컬러 있죠, 컬러. 그러니까 검은색에는 흰색밖에 보통 인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가격으로
실크 인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인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그러니까 제일 싸게 염색을 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이제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제품 계속 알아보고 있고 할지 안 할지는 결정 안 했어요. 결정 안 했고 그 완제품인데 그거를 사면요. 사이즈는 한 35 정도 될 거예요. 아니 35, 42 이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만들었던 복조리 가방보다 세로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더 길 거예요. 그렇죠? 한 7cm가 더 길죠. 그리고 바닥이 없어요. 아무튼 큰 가방이 저는 이제 매장에 판매용으로는 한 개, 구색 삼아서 한 개는 필요는 한 시점이었고, 근데 이제 큰 가방의 단점이 뭡니까? 큰 가방의 단점은 단가입니다. 천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캔버스 같은 천은 재단하기도 힘들죠. 두꺼워서. 근데 작업할 때 먼지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두꺼운 천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수 천이 사실 제일 편해요. 저는. 근데 20수 천으로 가방 만들기에는 좀 그러니까 튼튼한 가방 만들기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죠. 그래갖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공장제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로고 문제도 좀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라벨은 이렇게 핸드메이드 이렇게 이제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로고를 제가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조금 이제 고민은 좀 더 해야 된다. 원래 고민한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갖고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사고를 하고 재밌죠. 그래갖고 또 한 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꼭 근데 그런 가방 아니더라도 뭐 그냥 에코백 해도 되는데 에코백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랑 간만에 제가 팬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팬케이크는 제가 옛날에 장사 안 될 때보다는 장사 초기 때, 초기다 보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되겠죠. 그래갖고, 왜냐하면 간판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저는 코로나 때 가게를 처음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가열 음식을 팔지 않으면 매장 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따로 카페보다는 원래는 이제 주류 판매점이었죠. 그러니까 업태도 호프였거든요. 호프. 일반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프였기 때문에 저희 집이 학교 납품이 안 됐어요. 호프였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게 카드가 안 긁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보니까 뭐 세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뭐 호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어차피 이제 술안주도 거진 아버지께서 빼셨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해도 이제 영업상 문제는 없다.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장사하신 분들, 외식업, 한국 외식업 사단법인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야기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 업대 바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아무튼 팬케이크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열 음식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저는 토스트라는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애초에 테이크아웃을 하기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저희 집은 애초에 그냥 홀 위주고
오면 앉아 있는 맛으로 있다가는 가게였거든요. 처음부터 술집 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료로 뭔가를 이제 주자. 이제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제 가열한 음식 계속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어때요? 단가가 좋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열하면서 줄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팬케이크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팬케이크를 처음부터 이제 본 건 아니고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그러니까 디저트 같은 거 막 만드는 거 보다 보니까 이제 팬케이크가 이제 뜨는 겁니다. 팬케이크가 이렇게 뜨는데 뭐랍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게 주사기에다가 팬케이크 반죽을 넣고 쭉쭉 짜는 게 한 방울씩 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완전 그러면 어때요? 시리얼 같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익으면은.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우유에 말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한 그런 게시물도 아니었고요. 옛날처럼 막, 그러니까 지금이랑 틀리게 옛날에는 인스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모든 팬케이크에 대한 게시물이 싹 다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하루 종일 봤거든요. 하루 종일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시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기로 콕콕 짜는, 그러니까 미니 팬케이크입니다. 그거는 미니도 아니고 사실 초미니 팬케이크죠. 제가 팬케이크를 미니로 만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 옛날 인스타라든지 이제 보시면은 제가 팬케이크 만든 거 있습니다. 근데 스크롤을 엄청 내리셔야 될 겁니다. 진짜 옛날에 고대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냥 반죽이요. 그냥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진짜 맛없어요. 원래 팬케이크. 여러분들 팬케이크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맛없는 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어릴 때부터 생겼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살기 위해서 이제 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와. 그래갖고 막 바닐라 시럽도 넣어보고 바닐라 빈도 넣어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반죽이 너무 묽으면 이게 팬케이크 모양이 예쁘게 안 됩니다. 이게 적당한 두께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유도 10g을 더 넣으면 안 되고, 물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당연히 물 넣으면 맛없죠. 그쵸? 우유를 넣어야 좀 풍미도 있고 고소합니다. 베이킹은 원래 우유가 신입니다. 그쵸? 물론 제가 베이킹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팬케이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불판이 있잖아요. 제가 불판이 있으니까 남이 못 따라하는 걸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수플레 팬케이크도 보게 되고, 근데 수플레는 그냥 전용 기기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기서 이제 뚜껑 덮고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랭 쳐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싫었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만들고 막 그 다음에 단가도 괜찮아요. 보통 10,000원 넘게 받잖아요. 수플레가 단가가 괜찮긴 한데 작업성은 팬케이크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 진짜 요만하게 굽거든요. 저는 한 요 정도로 굽습니다. 요 정도로. 그러면 헤라로 탁 들면 탁 뒤집히거든요. 뒤집기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개 시키면 그게 2개씩 나왔습니다. 옛날 추억의 팬케이크입니다. 그래갖고 토요일에 직원분께 이제 제가 간만에 추억도 살릴 겸에,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이것도 아까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제가 이 순둥순둥한 얼굴로 살아남기 위해서 눈칫밥을 어릴 때부터 키워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왜 토스트랑 김밥을 줘도 왜 매일 안 먹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무거워서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요일 친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가져갔어요. 가져갈 때도 있고 안 가져갈 때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안 가져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디저트는 좀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에 밥을 먹고 이제 출근하자마자 먹으면 좀 애매하겠다. 그쵸?
또 먹으면 이제 이 여자 친구다 보니까 좀 살도 뭐 찌는 거 걱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좀 간단하게 먹고 싶어하는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디저트를 보내봤었는데 디저트를 다행히도 먹어줬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팬케이크 뭐 이야기해봤어. 팬케이크 옛날에 해봤다. 팬케이크 해좀 먹을래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팬케이크 뭐 가게도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팬케이크를 다행히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번 토요일에 나름 그 개발한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했겠죠. 다음에는 막 팬케이크 간만에 굽는 영상 그런 거 찍어도 되겠다, 그쵸?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컨텐츠 겸으로 유튜브에서는 최초일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저는 반죽 뭐 쓰냐, 저 큐안도 써보고 뭐 오뚜기거 써보고 옛날에 시중에 거 다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맛없습니다. 다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이마트 가시면 노브랜드 팬케이크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한 개 집으십시오. 그것도 좋고 아니면 홈플러스에서도 핫케이크 믹스를 팝니다. 팬케이크 믹스인가 핫케이크 믹스인가 모르겠다. 그건 하늘색이고 노브랜드는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구입을 하세요. 그 노브랜드 거는 180g인가 들었고요. 홈플러스 거는 한 5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 거는 한 번 까면 한 번에 써야 되고, 그래도 노브랜드 거는 바로 써야 되고, 홈플러스 거는 이렇게 딱 지퍼 돼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좀 이거 두고두고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비슷해서 그냥 뭐 주변에 있는 곳에서 뭐 아무 때나 구입하시면 되고요. 둘 다 사실 맛은 거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뭐라 돼 있는데 일단은 반죽을 일단 노브랜드 기준 180g 기준으로 일단 그걸 닦아요. 다 깐 다음에 우유를 108ml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우유를 108을 넣어야 됩니다. 110까지 제가 오케이를 할게요. 근데 부족한 게 좋습니다. 차라리 106이 나와요. 왜? 이게 한 5mm만 더 들어가도 여러분들 그 반죽이 그러니까 딱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 됩니다. 나중에 크기가 그러니까 두께가 조금 그거 돼요. 그래갖고 계량을 정말로 내가 좀 사실 맛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의 곤조입니다. 그래갖고 뒤에도 그 적혀 있을 거예요. 한 100 거기다 108이라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넣으시고 계란 50g 넣어라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란 한 개 풀면 됩니다. 특란 아니면 왕란 기준으로 한 개 푸시고 금액 때문에 소란 같은 건 잘 안 사 드시겠죠. 그거만 아니면 됩니다. 그냥 왕란 쓰시면은 왕란 그냥 한 개 딱 까시면 보통 50g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저는 옛날에 특란으로 했거든요. 특란 좋습니다. 특란으로 해도 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레시피대로라면 이제 그것만 넣으라 돼 있거든요. 그것만 넣으면 절대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바닐라 시럽 이런 거 넣어봤는데 너무 달면 또 맛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간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MSG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음식 먹을 때 제일 좋은 게요. 아무튼 이제 천년적인 맛을 살릴 수 있으면 참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감칠맛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 먹는데 인공적인 오렌지 주스 맛 좋아하십니까? 일단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로 치면 천년 오렌지 주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좋아하시겠다, 그쵸? 그런 건 호불호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가 뭡니까? 김치로 만든 찌개입니다. 묵은지 같은 걸로. 그러면 김치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육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코인 육수 이런 거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넣고 오히려 그거 넣으면 더 맛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만 맛을 내면은 안 됩니다. 제 기준이 이건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맛을 내는 본질이 뭔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육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참기름 이런 거 뭐 음식 뿌리잖아요.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이다 그럼 설탕 좀 넣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은 육회 고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내가 너무 가성비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재료의 품질까지는 신경 못 쓰고 어떻게든 조미료로 맛을 내 커버 쳐야 된다. 그럼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충 안에 그런 거지 믹스 팬케이크 믹스 안에 그 안에 풍미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개발자분들이 그걸 배합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맛이 안 끌어납니다. 아무튼 그 팬케이크 믹스 안에 우리가 그 아는 그 구수한 것보다는 고소한 향인 것 같아요. 고소한 그 팬케이크 향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구울 때 냄새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거를 살리려면 딴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 결국에 제일 좋은 거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좀 혐오하실 수도 있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단맛도 안 되고 그냥 딱 설탕을 10g만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식으면 비린내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을 한 10g 정도만 추가만 해주시면 5g 정도만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5g 넣었던 것 같아요. 레몬만 딱 넣어주시면 이제 식어도 비린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애기들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저어요. 저는 이제 그냥 밥숟가락으로 딱 뜨거든요. 다음에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단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회 배도 그래도 뒤집는 것도 연습은 해야 되고요. 뒤집는 것도 연습은 해야 되고 반죽을 하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반죽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갖고 풀립니다. 반죽이 풀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딱 놓으면은 반죽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만 딱 땡땡하거든요. 반죽이. 그러면 딱 모양 제일 예뻐요. 네, 그렇게 딱 해갖고 먹으면 짱입니다. 그래갖고 친구가 친구가 완전 F입니다. F. 그래갖고 막 표현이 감수성 넘치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사장님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내가 먹어본 거 중에 아무튼 맛있대요. 자기가 먹었을 때는 이 맛이 안 났다고 했나. 예. 아무튼 그 친구가 이 유튜브 혹시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한 묘사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다행히도 이제 그냥 제 기준에서 눈이 딱 동그래지면서 되게 이제 맛있는 단맛을 먹었을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 친구의. 그 친구가 이렇게 딱 맛있는 걸 먹으면 얼굴로 딱 감별을 해줍니다. 좀 귀엽죠, 그런 부분이. 그래갖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맛있는 거 딱 먹으면 얼굴 표정으로 딱 저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간만에 먹으니까 속세의 맛을 보는. 제가 키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오면은 그래도 이제 간식을 또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혼자 먹으면 미안해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이 먹어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간만에 먹었는데 진짜 속세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맛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었고 이거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이제 또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친구도 사장님 이거 왜 안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다시피 이게 바쁘면 이거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또 내밖에 못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뭐 한 사진 올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판매를 한다 치면은 뭐 홀에서 판매를 하는 이미지 같은 거를 제가 좀 그려볼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뭐 부활하는 거는 뭐 봐가면서 부활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일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떡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불판 옆에 놔두고 바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냉동 보관해줘야 되고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무튼 반죽 상태가 좀 메롱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 다음에 금액을 제가 미니로 해서 팔다 보니까 금액을 얼마나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고 좀 그러면 아예 이제 애초에 큰 사이즈의 팬케이크 메뉴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가게에 버터가 있다 보니까 버터를 이제 또 활용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큰 사이즈로 굽는 거를 연습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막 요 정도로 쌓아가지고 막 요런 거 요 사이즈로 막 쌓아 올리는 거는 이름 많아요. 이름 많고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반죽 펴고 뒤집는 거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손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한 접시 3,000원씩 판다 칩시다. 3,000원에 파는데 두 접시 시키면 제가 10번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6,000원 가격으로 해가지고 6,000원 가격으로 해서 한 뭐 4장 이렇게 이제 뭐 5장 이렇게 팔면 또 이야기가 틀리겠죠. 그쵸? 근데 6,000원에 4장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전용으로 뜨는 뭔가 국자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방금 말했지만 이게 재고가 남아버리면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걸 새 걸로 제가 말아가지고 해야 될지 바쁠 때는 그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팬케이크 가격을 조금 높게 받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한 봉지씩 다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아예 그냥 10,000원으로 하고 시키실 거면 시키시고 안 시키실 거면 안 시키고 그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나랑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그 토핑으로 쓰고요, 그쵸? 토핑으로 쓰고 그다음에 바닐라 시럽으로 일단 그 친구는 바닐라 시럽에 이렇게 찍어 먹어서 먹으니까 그것도 이제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럽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찍다 보니까 봐요. 뭔가 혼자서 계속 뭔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문제점을 계속 생각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그 순둥이 시절에 눈칫밥 보면서 이게
사회생활을 나름 초3 때부터 하려고 하던 습관이 그 코로나 때 팬케이크까지 이어졌고, 팬케이크가 나 이거 사업성 없어갖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이제 지지를 쳤죠. 그러니까 때려치웠죠.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디저트를 이제 좀 원하는 것 같아서 디저트 뭐 해줄까 하다가 팬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사장님 이거 왜 안 파세요? 라는 발언을 했다. 그쵸? 진짜 맛없으면 그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저도 이제 믿거든요. 그래갖고 사장님 이거 왜 안 파세요? 라고 했다. 그쵸? 이 친구가 거기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아무튼 저의 걱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반죽의 재고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재고가 제일 걱정이고, 근데 이게 막 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저도 팔면 되거든요. 예,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저도 팔면 돼요. 저도 이거 나름 레시피 같은 거 연구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료도 있는 재료로 나름 토핑을 해서 뭐 처리를 하면은 충분히 좀 승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순간 지금 들었거든요. 그냥 저도 너무 싸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방금처럼 애초에 그냥 이제 12,000원 뭐 이렇게 10,000원으로 잡아버리고, 애초에 한 봉지를 다 그냥 구워 버려가지고 재고를 그러니까 한 봉지에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뭐 이 팬케이크 만드는 거라든지 레시피 같은 거는 그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막 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주방에서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워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좀 현실적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제가 다 구워 놓으면 그 토핑 같은 것도 준비해 달라 하면은 이제 주방에서 토핑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좀 완벽하겠다. 그쵸. 그 바나나 같은 거 조금 썰고, 조금 예쁜 좀 시약장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바닐라 시럽 좀 넣고. 메이플 시럽은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 시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제가 엄청나게 맛있는 메이플 시럽을 아직 못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맛없는 것 같아요, 메이플 시럽은. 예, 그래서 잡담하다가 뭔가 저는 좋아졌네요. 뭔가 신메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저희 집 술안주 같이 그냥 막 시키시면 시키시고 뭐 안 시키셔도 뭐 무방인 그런 재고 관리 걱정에서 참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빵 시키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빵 시키기 애매할 때, 그럴 때 이제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이제 그런 거 먹으면 되겠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도 영상이 1시간입니다. 만만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팬케이크 메뉴 개발까지 하게 된 그런 이야기까지 됐네요. 그러면 일단 제품을 사야겠다. 그쵸? 제품을 사고, 한 번씩 이게 노브랜드 제품이라든지 홈플러스 제품이라든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튼 타 회사 거 막 사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뭐 팬케이크가 안 나가진 않나 봐요. 계속 이제 생산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째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사실은 동네에서 참 먹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팬케이크 파는 가게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팬케이크 장사도 하고 옛날에 해보고는 싶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팬케이크로 이제 막 인스타 글 올리면은 레시피 알려달라시는 분들 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갖고 알려드린 분도 당연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제가 없으면 가게가 힘들어지는 그런 가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팬케이크는 그래도 이게 뒤집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딴 거는 막 시간 같은 거 막 잘 재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도 좀 편하게 앉아봅시다. 편하게 앉아봅시다. 이게 한 자세로 계속 앉으니까 방석을 해도 엉덩이가 아파요. 자, 이거 옷 한번 보여드릴까요? 옷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어깨선 축 떨어지고, 운동을 해서 어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또 우리가 보고 또 산 치수기도 합니다.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그래도 한 치수 정도, 몇 치수 더 크게 이제 옷 사입히듯이 교복 같은 거 특히,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동하다 보면 이제 더 저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7, 68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샀습니다. 이것도 이제 토핑이 참 그것만 하면 될까 일단 고민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이제 과일 토핑 하려고 하고, 그 작업 시간이 제법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를 얼마를 측정을 할지가 좀 고민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키시면 완벽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집에 이제 5천짜리 이런 것만 있다가 그쵸, 갑자기 12,000짜리가 딱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드셨을 때 최대한 만족감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구상은 해놓고, 오늘 뭐 에코백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품에 제가 공장형 가방을 가서 구입을 한다 했죠. 거기다가 라벨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핸드메이드가 아니죠. 그거는 공장 제고 팩토리 메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벨 말고 그냥 이제 그냥 꽃 모양만 살짝 그냥 99DRR 이거만 그냥 인쇄를 할까. 뭐 1도 인쇄 정도. 그러니까 인쇄도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이거 한 개씩 라벨 단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몇 개 다실 것 같아요. 뭐 10초마다 한 개씩 달 수도 있는데, 5초에서 10초마다 한 개씩 달 수도 있는데, 그러면요, 1분에 뭐 10개 정도 단다 칩시다. 10개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싱 정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싱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1분에 10개 한다 칩시다. 그러면, 한 시간에 몇 개입니까? 600개입니다. 600개 시급으로 나누면, 한 100 얼마 하겠죠. 그쵸? 한 160원, 170원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계처럼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실도 꼬일 거고 막 그런 거 뭐 감안도 하고, 그다음에 초보자가 아니면은 또 어때요? 그러니까 숙련자가 아니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실밥 따고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뭐 그것도 한 200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인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량이 안 되고, 뭐, 그거에 이제 인쇄는 이제 보면 못해도 이게 몇백 개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처리할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제청을 사면 아무튼 이게 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손 안 가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냥 스마일 가방 800원짜리 원가 있거든요. 그거에 담아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무튼 조금은 더 실용성, 큰 가방이 할까 아무튼 그 고민 중입니다. 지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루밖에 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봤고, 아무쪼록 이제 다 넘어가서 뭐 얼마 이상 구입 시 그 가방을 또 무료 증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게가 아무튼 저는 가방만 파는 사람이 아니고 가게에서 그런 걸 좀 어울리게 지금 제가 좀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면 가방 잘 안 쓰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시니까 가방이 여러 개셔도 다 쓰시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여자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지켜보고 있으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발상들이 많거든요. 지켜보고 있으면. 일단 그렇고 됐습니다. 요거 이제 무료 증정 코너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받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팔아도 된다 하셨는데 그래도 좀 널리 이롭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또 손님분들이 또 만족을 하시면은 그것도 저도 좋거든요. 그러면 또 가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먼저 베풀고 서로 베푸는 그런 과정을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결국 그것도 이제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 충분히 이 방법도 좋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이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받고 이제 솔직히 공짜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들 막 진짜 완전 뭐 당근 마켓에서 막 쓰레기 당첨된,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새 제품이고 실용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완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받으셔도 저는 좋아하실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르실 때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원하신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아무튼 고르는 거에서 보통 이제 자기 취향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이원단트 전부 다 좀 부티가 난다. 이제 다들 좀 그러시더라고요. 원단 가연 이번엔 잘 안 찾아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찾아봤는데 이번에 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저는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 취지에 부합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좋게 하는. 뭐 갑자기 뭐 주말 지나고 왔는데 생각이 많아졌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마치기로 했는데 저 쿠팡도 이제 냉장 제품이라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또 접어줬고 조금만 더 접고 합시다. 어차피 내일 또 해야 되거든요. 하루 내일 마저 하고 한 20분만 더 찍을까요? 20분 안에 이거 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어버이날 저희가 느티나무 카페에 갔습니다. 느티나무에 사람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조경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원래 무슨 농업 이런 거 하신 분인데
조경에도 일가견이 있다 보시니까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옆에 정원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별로셨나 봐요. 제 느낌상. 그래갖고 주차장을 싹 다 밀어버리시고 거기에 이게 좀 랜드마크 같이 좀 조형물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두드리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새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또 이제 예술 작품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주차장이 예술에 방해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딱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주차장이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진 않고 대신에 원래는 이제 주차장 내리자마자 바로 카페 직행 한 10초, 20초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한 1분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 가니까 계단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인부님들이 한 10명 정도 붙으셔서 용접하고 뭔가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경양식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엄청 10년 만에, 근 10년 만에 먹을 생각이 갔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브런치 카페로 딱 바뀐 겁니다. 브런치요. 그러니까 와, 뭔 느낌인지 압니까? 가니까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 팔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도 이제 경양식 햄버거 스테이크, 그냥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고, 근데 햄버거 스테이크는 2번 안 먹을 것 같고, 근데 그 소스가 맛있긴 했거든요. 맛있긴 했고, 직접 만드신 데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게살 볶음밥? 그거 최고였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한국인에 맞는, 지금도 곤충이 옵니다. 매콤하면서 그 게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 해산물 싫어하는 사람도 백방 먹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브런치 카페라서 뭔 걱정을 했냐면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게 없겠다, 참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누나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은 다 좋아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게살 볶음밥이 아빠 취향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4명 다 게살 볶음밥 4명 다 1등이었거든요. 1등이 게살이었고,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맛입니다. 그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 다음에 무슨 해물 무슨 파스타 같은 게 있었어요. 해물 파스타 같은 거 매운 거였는데 그거는 좀 짬뽕 국물 좀 해장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거는 이제 2번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룽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국물이 참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맛은 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18,000원짜리 메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위에 치즈가 올라간 오븐 스파게티 같은 거였어요, 전부. 그래갖고 다 맛있어 보였어요. 한 개는 토마토라고, 한 개는 토마토 비프, 한 개는 한 개가 크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매운 거 뭐 이런 거였으니까 게살도 좀 매웠거든요. 한 개는 크림하자 이래갖고 시켰는데 그거는 양이 짱 많았고 크림이 뭐 딱 정통적인 크림 맛이었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다 좋았고요. 이거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치즈가 보통은 빨리 녹잖아요. 저도 치즈 장사를 하잖아요. 역시 오븐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딱 데우니까 진짜 그게 따뜻하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치즈를 정말로 따뜻하게 먹을 거면 안에 재료들이 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와중에도 그 음식 온도가 오븐에 이미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 스트레칭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오븐의 위력을 역시 이제 느꼈고요. 보통 오븐 들어가면 다 맛있다, 그쵸? 그래갖고 옛날에는 제가 오븐 한창 할 때는 오븐 뭐 감자구이 그런 것도 팔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맛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오븐이 단점이 뭡니까? 오븐은 기본적으로 조리 시간 15분, 20분입니다, 그쵸? 맛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는 참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뭔가 좀 순환율이 있는 가게에서는 오븐은 다루기가 힘들죠.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오븐은. 맛은 최고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간만에 아무튼 이제 경양식 먹으러 갔다가 양식이 돼버렸죠. 양식이 좀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도 맛은 다 좋았어요. 맛은 다 좋았고 라벤더는 이게 싹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순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완전 찐 라벤더 구경은 못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장 보러 갔다가 그 레몬이 싸가지고 레몬을 6kg치, 그러니까 6봉지 사가지고 6.6kg, 아니다 7.2kg입니다. 그러면 7.2kg 사가지고 바로 그냥 담아버리고 요거 티 사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장이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체력이 많이 저하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갖고 순대집은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사직 야구장에 야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뭐 그래도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뭐 최대한 이제 부모님들 체력 생각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또 이제 메뉴를 못 정합니다. 예, 다들 이제 메뉴를 못 정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뭐 족발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러면 그거 키토 하는데 족발 괜찮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뭐 아무튼 열하루 족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저도 체인점인지 모르겠는데 족발 먹으면 살살 녹습니다. 거기가 금액도 뭐 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냥 큰 거 2개 시키면 3만 원입니다. 큰 거 2개 해갖고 뭐 불족발이 있고 그냥 족발이 있습니다. 그거 시켜서 그냥, 사실 그냥 3명이서 외식을 했다 치면은 그러니까 국밥 3개 하면 그래도 3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얼추 비슷하겠죠. 그렇게 해갖고 막국수까지 하면은 한 34,000원 나왔습니다. 막국수는 좀 비싼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해야 그 집도 이제 남을 건 같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 비싸다 보다는 그래도 원가는 한 1,000원 초반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포장비까지 다 생각하면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가니까 거기도 이제 와 야구 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이제 사인볼만 한 10몇 개가 있고 뭐 야구 딱 틀어놓고 또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야구에 제가 아직 엄청 막 눈을 뜬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제가 사직 고장에서 거주를 할 생각에 뭐 아무튼 이제 어쩌다 보니 야구도 보고 뭐 노점상 계획도 이제 세우다 보니까 야구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죠.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아무튼 이제 근데 야구 볼이랑 그런 거 이제 케이스 같은 게 비싸잖아요. 그건 전 싸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마케팅이 참 잘 돼 있다.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좀, 야구는 역시 덕질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굿즈를 안 사고 그냥 야구만 보면 그냥 뭐 저렴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야구장 혼자 그냥 갔다 올랬잖아요. 그래갖고 야구 예매를 해야지 하고 오늘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이번엔 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롯데 경기가. 그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매가 일주일 전에 뜬다는 정보를 이제 토요일 친구한테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요번 주 원래 저는 야구 보러 가볼 생각이었는데 뭐 수원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못 가겠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 경기라도 봐야 되나 싶어갖고 그거는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고요. 다른 사람 경기도 이제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가갖고 어차피 경기장 그냥 구경하는 거면 그렇고 괜찮을 것 같고, 아무쪼록 지금 시간이 돈인 시기입니다. 그날 이제 일요일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차피 동네 요번 주에는 제가 헬스장 가야 되거든요. 내일 이제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가면 딱 시간이 맞아요. 그러면 이발하고 그러면 아무튼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야구장에 그냥 놀러 삼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굳이 뭐 야구 안 보더라도 사직동 탐방도 재밌다. 그쵸? 그런 거 뭐 상권도 한번 구경해보고. 이거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못 했어요. 4개밖에 못 했거든요. 4개밖에 못 했습니다. 천이 두꺼워서 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마이크는 쿠팡에서 있었으면 진작에서 왔을 건데, 이런 거 뭐 참 운명적으로 일부러 또 이렇게 만들어 놨나. 일부러 이제 새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잃어버렸으면 계속 제가 이걸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마이크에 이제 좀 관심을 가졌잖아요. 돈이 새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퍼즐이 잘 기묘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내실을 아무튼 계속 다지고 있다는 점. 그래갖고 뭔가 스토어에 뭔가 물건이 지금 또 업로드 안 되고 있죠. 계속 생각이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번복이거든요. 번복. 그래갖고 당장은 이제 물건 파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 팔 때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팔았을 때 포장 같은 것도 이제 좀 신경 더 써갖고 나가고 싶거든요.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일단 팔고 보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저의 장점이라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 택배 한번 받고 기분 좋은 택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가기 위한 과정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박스 같은 것도 그쵸, 그냥 잘 만들어야 됩니다. 박스도. 그래가지고 그뭐 당장 이제 우체국으로 보낼 거니까 가로 세로 합 같은 것도 잘 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체국을 쓸 거면 박스 규격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런 거랑 이제 제품 어떻게 구성해서 보낼지도, 물론 이런 거 이제 가방 접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접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이제 보내도 되는데, 아무튼 대량 생산까지 뭐 또 프린트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박스 컬러 같은 거라든지 인쇄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 택배부터 해서. 파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배민 때랑 똑같아요. 제 배민 처음에 입점할 때도 막 저는 쇼핑백에 담아줘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백에 담아주는데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크라프트 쇼핑백은 많이 담아줄 거예요. 빵봉투 같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명품 가방 브랜드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브랜드 같은 거 뭐 헤지스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재활용하거든요. 들고만 다녀도 그게 뭐 촌스럽거나 쪽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성도 있는데 들고 다니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또 이쁘거든요. 그게 감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 쇼핑백이. 그거 데일리템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상한 로고 박히면은 입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건데, 그래도 우리가 뭐 최소 아마 나이키 정도만 박혀도 그냥 뭐 회사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오늘 가방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바카스 가방 이렇게 막 메고 다니고 그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로고 박혀 있으면 안 들고 다닌다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할 바에는 그냥 무지가 낫거든요. 무지가 낫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뭔 이야기하다 이거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그 가게 배민할 때 쇼핑백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근데 포인트는 줘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포인트는 뭘까 하다가 그냥 저는 뭐 선물 느낌 내려고 그냥 리본을 처음에 그냥 직접 리본 이렇게 매가지고 탁 이렇게 붙였어요. 그건 손으로 했던 성인 있잖아요. 그렇죠? 딴 건 없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번 딱 버리는 그런 일회용 비닐백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킨 봉다리 이런 건 어때요? 치킨 봉다리 같은 거에는 그냥 보통 치킨 뼈라든지 그냥 쓰레기 담아서 탁 버리고 끝이죠.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냥 이거 데일리로도, 그러니까 쇼핑백이 많이 안 상했으면 그냥 한 번씩 또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방이 떨어질 때까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안에 뭐 도시락 같은 것도 한번 넣을 수도 있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쓰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버리는 것도 저는 환경오염이라 생각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냥 더 쓰시면 그걸로도 만족이거든요. 일회용 비닐보다는 나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아무튼 이제 받았을 때 느낌이라든지 틀리겠죠. 그냥 봉다리에 딱 오는 것보다는. 비가 올 때는 큰 비닐 한 번 더 싸가지고 가면 방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칸막이 역할도 되고 뭐 나름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와, 이거 한 개 안 돼. 4분 걸렸으면 이게 두꺼우니까 정말로 안 됩니다. 이게 두꺼운 천이라서. 그래도 뭐 손님분들은 좋아하는 디자인이니까 제가 요까지는 즐겁게 할 겁니다. 이게 뭐 재미없다까지는 아니고, 지름길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 구부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성격을 보다시피 남들 아는 거에서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방 유통기한이 오고 트렌드를 따라간 겁니다. 그거는. 트렌드를 따라가면 금방 이렇게 트렌드에 또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유행 안 타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레몬차 이런 건 유행을 뭐라 해야 되나 10년, 20년 지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탕후루 이런 건 어때요? 10년, 20년 지나도 대중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생강차, 대추차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딱히 유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한국에서 먹는 그런 대중적인 음료입니다. 식혜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한번 딱 개발해 놓으면 끝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것도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면은 트렌드 조금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호불호가 보다는 그냥 좀 가게랑 맞고 그런 거 뭐라 해야 되나 가게 분위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의 컬러의 뭐 쇼핑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당히 뭐 토스트 박스 같은 거도 뭐 직접 이렇게 막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막 남들 하는 거 다 따라야지 이게 아니고 그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느낌만 주고 저만의 방식을 항상 섞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그런 게 좀 창의적인 과정인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풀어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토스트만 봐도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독창적인 기술은 아닌데 독창적인 게 여러 가지 막 섞이다 보니까는 이제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모양이 나왔다. 그쵸? 팬케이크는 아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샘플을 좀 주문을 해보고 샘플이란다. 아무튼 이제 반죽을 새로 이제 주문을 해보고 나서 결제를 할 것 같아. 결제를 한다. 이게 메뉴판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좀 새로 정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할 건 같은데요. 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금액을 한 12,000원 정도는 해야 될까요? 시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달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팬케이크보다 시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시럽이 비쌉니다.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요. 그러니까 팬케이크 영상 한창 볼 때 제가 이
간을 맞추려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가게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럽이 무제한인 곳이 있었어요. 무제한이다 보니까 여자 손님들이 저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을 갖고 와갖고 그냥 쫙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막 흥건하게 이렇게 적셔서 먹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확 그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그 연예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유리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게 컨셉이랑 또 이제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가게에서 내가 그렇게 그걸 해도 되는가. 그래도 이 집이 좀 친환경적인 음식을 좀 팔려고 하는 가게인데, 키토 김밥 이런 것부터 해서 통밀빵 이런 거 파는 가게인데, 거기서 이제 저만의 한 숟가락을 더 넣으면은 완벽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럽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요. 시럽 원래는 제가 시럽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제가 원래 시식용으로 들을 때는 따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시럽 추가나 아니면 그냥 원가만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종에 막 예를 들어서 50ml를 좀 더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바닐라 시럽도 1리터를 사잖아요. 1리터를 사면은 15,000원 정도. 요새는 또 금액 올랐어요. 그럼 300원입니다. 그렇죠? 300원? 맞나? 암산 중입니다. 그러면 20으로 나오면 750원입니까? 750원. 맞죠? 10번 하면 7,500원이니까 20번 하면은 맞네. 750원입니다. 아무튼 반죽값이 아까 얼마나 했죠? 반죽 칠했는데 값이 한 1,000원, 1,300, 아니다, 계란. 아무튼 레몬즙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한 1,8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1,800원 하고, 토핑이 한 1,000원이라 하십시다. 그러니까 과일 토핑이 1,000원, 그 다음에 시럽값이 그러면 750원이에요. 그러면 원가는 3,000원입니다. 그래 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갖고 12,000원이면은 전혀 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뺐죠, 그쵸? 그러니까 원가만 치면은 괜찮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 2팀이 들어왔다 칩시다. 2팀. 원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올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토스트도 한 번씩 이제 보면은 막 토스트 막 한 막 몇 개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10개 넘게 막 많으면은 막 몇십 개 들어옵니다. 막 한 번씩 막 학교에서 막 70개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해야죠. 돈 벌려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토스트는 일도 아닙니다. 토스트는 뭐 미리 구워놔도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미리 구워놓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좀 따뜻한 데 올려놓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렇게 저는 계속 팔아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팬케이크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불판을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2구를 다 쓰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쓰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 되거든요. 옆에서 한 명은 반죽하고 한 명은 이제 뒤집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버립니다. 그러면은 줄 설 정도로 팬케이크 팔리면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만의 그거를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팬케이크랑 아보카도를 같이 먹는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순간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느낌 제가 방금 생각했는데, 방금 이제 순간 또 별개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보카도도 있으니까 딸기, 바나나,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아보카도를 올린 건데, 아보카도는 근데 좀 단맛이 없는 과일이다 보니까 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샐러드랑 더 어울린다, 그렇죠? 샐러드에 딸기 넣어 먹진 않잖아요. 보통 바나나도 그렇죠. 달달하니까.
제 생각에 궁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키위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죠? 초록색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좀 어찌 보면 생각이 좀 역겨웠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있는 재료는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글쎄요. 생크림을 옛날에 생크림을 사면은 보통 안에 사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우유에서 나온 생크림 한 통 있죠. 500ml짜리 이런 거.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딱 성분이 정직합니다. 그냥 원유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름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딱 기름 그것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만 딱 넣어요. 또 나오죠. 이게 베이킹의 신입니다. 설탕이. 그래갖고 설탕만 한 15g 넣으면 완벽한 맛이 납니다. 계속 그냥 크림만 찍어 먹어. 크림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뭐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와플에 있는 생크림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생크림 케이크 그 저리 가랍니다. 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짱입니다. 그냥. 근데 단점은요 비쌉니다. 비싸고 유통기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개봉을 했으니까 유통기한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냉장고 넣었다 뺐다부터 해서 이제 크림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세균이 이렇게 묻으면 빨리 상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카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다면 그러니까 빨리 써라는 이야기죠. 야채 이런 거랑 샐러드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빨리 상하니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맛은 겁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면서 하는 생각이 이거 베이킹 하는 사람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떤 재료 원리를 어떻게 하냐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우리가 돈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초기 때부터. 근데 초기 때부터 베이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걸 버텨냈을까요? 그러니까 성심당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크림이 안 들어간 걸 하셨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크림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크림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합니다. 빨리 먹어야 되기도 하고. 분명히 크림을 엄청 사랑하신 분이 크림을 그렇게까지 했겠죠. 그래갖고 저는 그 깔끔한 그 생크림 있죠. 그러니까 니글거린 것 한 개도 없고 진짜 맛있는 그냥 딱 생크림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먹어보고 나니까 아무튼 생크림에 대한 제가 그냥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재료는 정말로 맛있구나. 생크림도 근데 보통 저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크림도 물로 돼 있었나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것도 막 이렇게 거품기 같은 걸로 치대는 것 같은데 이게 원리가 보통 공기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회전을 주면서 아무튼 이제 탁 치면서 이 공기를 탁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믹서기 돌려봤거든요. 믹서기 돌리니까 이거 되대요. 그래갖고 근데 머랭은 또 안 되대요. 제가 머랭도 믹서기로 쳐볼려 했는데 머랭은 또 믹서기로 안 되더라고요. 뭐 잘하면 될 건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될 건 같은데 그때 한번 시도했을 때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믹서기 안에 계란 유제품까지는 괜찮은데 계란 넣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딱히 시도는 안 했고요. 머랭 해가지고 당연히 수플레 케이크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플레는 이렇게 뚜껑 덮어야 되고 그냥 이제 저 불판에서 한 것보다는 그냥 그 가열찜용으로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수플레를 할 거면. 수플레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집에서 하면 다 실패하죠. 불온도 같은 거 특히 다 실패하고 핫케이크 제가 불온도 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죽 그렇게 만든 다음에요. 온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높으면 타죠. 높으면 타고 낮으면 안 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물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온도 145도 내지 140도입니다. 저는 140도를 추천합니다. 이게 150도 안 돼요. 탑니다. 타고
130도 아니겠습니다. 예. 35도 안 됩니다. 그냥 140도 하십시오. 예. 그래갖고 온도 표시가 되는 제품이면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전기 그리들이잖아요. 그리들이니까 온도 표시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한 거랑 차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저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그리들입니다. 그리들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래도 집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중에서 약불로 해야 됩니다. 센 불 당연히 안 되고 불 조절에 신이 돼야 됩니다. 바람 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막 잘 조절하셔가지고, 저도 뭐 가스불은 뭐 거진 안 꼽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중에서 약불 정도로 하시고, 구우시다가 반죽기로 막 송글송글 뭔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막 공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공기가 나온다고 이제 구멍이 탕 한두 개 정도 났어요. 그때 탁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반죽이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손으로 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제가 아무리 저어도 막 좀 덜 풀린 데가 있겠죠. 뭉친 부분. 그런 게 있는 반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맛에는 지장은 없는데, 그때 그냥 대충 보고 감을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분 있으면 구멍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 올라왔는데 구멍이 안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얘만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한 10개 굽는데, 그러면 같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 온도는 140도, 140도 내지 145도. 저는 이번에 할 때 140도에서 했습니다. 했고, 아무튼 사진은 겁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가게에 버터도 있겠다. 버터도 이제 위에 딱 올려가지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당근에 버터를 다 팔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계속 안 했거든요. 이러려고 안 팔았나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47분이거든요. 들어가서 자야겠죠. 이거는 매일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서 나머지 한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고, 나머지는 오전에 요건 또 내일 작업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계속 느끼죠. 그러니까 뚜껑은 난 뒤집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티코스 만들 때 뭐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다림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두껍죠. 그러니까 테두리가 두꺼우니까 가운데가 그러니까 살짝 좀 뽕긋도 솟게 해줘야 이기가 잘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림질 할 때 또 2번 일이 됩니다. 좀 얇은 천은 그런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냥 얇은 천은 대충 이렇게 받쳐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진짜 잡소리 많았습니다. 그렇죠. 잡소리 할 거예요. 일이 많았나 싶습니다만은 많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어버이날 겸 뭐 그렇게 가족 행사는 잘 보냈고, 오늘은 생각외로 장사도 잘 됐고, 또 정리를 하자면 또 뭐 어릴 때 그런 좀 눈치 보는, 이 얼굴이 이래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잘 보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게 좀 반영이 많이 됐다. 그래가지고 팬케이크를 주말 친구한테, 제가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이게 저는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 친구한테 팬케이크를 대접을 하는 기회가 왔고, 그 친구도 이거 왜 안 팔아요? 라는 말해서 저도 그냥 사업성이 안 팔아서 없어서 못 팔았다. 뭐 6개 미니로 해서 1,500원 막 이렇게 받았었는데 너무 돈이 안 남아서 못 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의 발상이 낮아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해서 정보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걱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뭐 저 혼자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12,000원짜리로 그냥 팬케이크 메뉴를 그냥 큼지막하게 한 개 만드는 것도 뭐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물론 이 반송이다 보니까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판매도 할 수 없고, 다행인 거는 재고 걱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팔면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팔고 안 팔려도 돼요. 안 팔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 주간 할 수 있거든요. 주간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누가 팬케이크 뭐 집에서 가족들이 먹고 싶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고, 옛날처럼 미니로 이제 혹시 안 파냐 뭐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안 판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죽을 한번 말면은 그거를 이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못 한다. 그래서 이제 12,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다. 그것도 지금 또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한 멘트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 바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손님분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대사여야 된다. 그게.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 크게 보자면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랑 뭐 그냥 뭐 가방 같은 거 뭐 수제청용으로 한 게 저희가 담는 용으로 한 게 좀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못 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공장 납품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 핸드메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라벨을 다는 건 좀 그렇겠고, 그냥 이제 1도 인쇄 정도 하자. 그냥 실크에서 그냥 흰 색깔로 그냥 뭐 그림만 한 개 싹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디자인이 잘못되면 엄청 이제 촌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확답은 아니지만 그냥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재질 정도만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뭐 나중에 제품이 도착하면은 당연히 또 뭐 영상이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참말로 신기하게도 찾았다는 점, 수신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좀 노이즈 캔슬링을 아예 없이 그냥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음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찍으려고 했다는 점. 맞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